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와 함께 셀트리온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정현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께서 셀트리온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렇다면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오늘 갖고 온 이유는 네. 사실 셀트리온이 이제는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거래소 지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물론 IT 중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있지만 네. 셀트리온도 거래소 쪽에서 이제는 그 시총 상위 종목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급등이나 급락이 시장에 그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예, 그러하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을 잘 봐야 되는데 사실 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이제 그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때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내렸지만은 바이오 종목, 제약 바이오 쪽에 그 시총 상위 종목이 주로 많이 그 폭락을 네, 했어요. 맞습니다. 그 중에 역시 셀트리온이 중요한 위치를 역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동향은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이다 하더라도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시장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셀트리온을 오늘 가져와 봤고요. 네. 다행히 오늘은 그 3.18% 정도 반등이 좀 나오네요. 네네, 다행스러운 네.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셀트리온 뭐 익히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쵸. 좀 더 기업을 잘 알아봐야 거기서 뭔가 해답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기업을 보고서는 차트만 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법이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그 사업 분야가 있어요. 네,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사업 분야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네. 사업 분야. 앞에 나와 있네요. 자, 나와 있죠. 그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주죠. 바이오시밀러가 주인데 바이오시밀러하고 바이오 신약 네. 그리고 CMO. CMO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의약품 생산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네. 그 건에 그것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종합 생명공학 기업이다. 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보면은요 정의에서 이제 그 사업 분야에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이오시밀러가 뭐고 복제 신약이 뭐고 제너릭이 뭐고 이거 사실 힘들거든요. 신약을 개발하는 게 뭐고 시밀러가 뭐고 이게 그렇죠. 굉장히 좀 헷갈리죠, 사실. 그렇죠. 제너릭이 뭐고 뭐 복제약이 뭐고 다 같은 말이기도 한데 네네네. 그리고 뭐 바이오 베타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공부가 굉장히 좀 예, 필요한 것 예.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알고 나면은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그 이 기회에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네.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냥 셀트리온 하면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가고 있지 내부적으로 간단한 건데 네. 간단한 건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거는 좀 그 어폐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의약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예, 그림 한번 보시죠. 자, 나오죠. 네. 의약품은 대개 두 개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학의약품이라는 거 있고요. 네. 소위 그 합성의약품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건 이제 일반적인 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네. 약. 그리고 바이오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분자량의 의약품. 네.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하고 세포 배양 등의 생물 공정으로 생산하는 그런 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화학적인 부분은 화학 합성 의약품이라고 보통 일반적인 그 약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네. 바이오 의약품은 보다 그 고차원적이고 고분자를 가진 의약품 이렇게 되게 그 생각을 해 보시고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죠. 조금 더 그 세밀하게 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좀 보시면 볼까요? 의약품의 분류가 나와 있죠. 네. 의약. 이걸 보시면 되게 그 이해가 많이 가실 겁니다. 그렇네. 아주 그러니까 잘 합성의약품, 보여주셨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이죠. 네. 그죠? 자, 신약,
그러니까 오리지널 판권을 지닌 신약, 네. 새롭게 개발한 신약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합성이나 바이오나 다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 합성, 바이오, 네. 합성 신약, 바이오 신약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약을 복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복제약인데 성분이 네. 효과가 신약과 동일하면 합성의약품 쪽에서는 제너릭이라고 합니다. 제네릭이라고 하는 복제약이라고 거군요. 그러죠, 네. 되게 이게 그쵸. 복제약.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는 제너릭과 같은 개념인 바이오 시밀러다. 시밀러. 바로 이제 네. 그 지금 셀트리온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바이오 시밀러 그쵸. 사업이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복제약이 있는데 이거는 신약 그 원래 성분을 좀 더 개선을 한 거예요. 좀 더 그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량자를 붙여서 계량 신약, 네. 바이오 쪽에서는 바이오 베타. 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은 여기서 바이오 의약품 쪽에 바이오 시밀러하고 바이오 베타 이쪽을 주로 주력으로 하고 있다. 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종합생명공학 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분을 잘 알고 넘어가시면 다른 그 제약사들이나 바이오주들을 보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전문가님이 정리해 주신 표로 저희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하면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타 이쪽인데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 네네네. 같거든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볼까요? 그게 우리가 뭐 차트만 봐가지고 이거 뭐 차트 좋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차트 나쁘니까 내려갈 것이다. 항상 틀려요. 네, 왜 그렇죠. 그러냐면 그건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매매하시기 때문에요. 네네. 어떤 분들은요, 이 차트를 안 보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만 공부해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좋은 그 실적을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 역시 사물의 그 양면성이 있듯이 네. 긍정적인 쪽하고 부정적인 쪽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위치가 위기인지 기회인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판단하실 기회를 이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것 같으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상반기에는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그쵸. 하반기에는 실적이 나아진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런지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말씀드리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또 따로 공부하거나 신뢰가 안 쌓이거든요. 네. 신뢰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료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를 좀 보면은요. 네. 자, 보세요. 작년도 2018년 9월하고 2018년 12월 파란 네모 있죠. 네. 어떻습니까? 이것이 요게 잘못 표시가 됐네요. 요 파란 네모가 2019년 3월, 2019년 6월 그 옆칸으로 이동을 해야겠어요. 네. 774, 834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그 많이 지금 다운됐습니다. 2018년도보다. 보세요. 왼쪽에 2018년도 3월, 6월에 1,153억 영업이익 그리고 1,082억 영업이익이잖아요. 네. 그런데 금년에는 774, 834 네. 다운이 됐습니다. 네, 예, 그때 비하면 다운이 됐네요. 됐는데 자, 증권사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 보면은 금년도 2019년 9월하고 12월에는 증가하죠. 네, 그쵸. 1030, 1370. 그죠? 네. 그러니까 네, 파란 네모는 제가 알겠습니다. 파란 네모는 왜 해놨냐면 이제 작년 실적, 네. 작년에 3, 4분기 실적에 대비해서 빨간 네모가 금년에 실적이 이만큼 향상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제대로 해놨네요. 그쵸, 네, 그쵸. 제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실적이 점증할 것이다. 네.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증권사의 컨센서스거나 기업 자체의 예상이기 때문에 네. 검증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그쵸.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전망으로 볼 때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점증하기 때문에 그게 좋다. 그리고 2018년도 3, 4분기에는요, 파란 네모 보세요. 실적이 안 좋았죠.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빨간 네모친 부분 작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만 실적이 상승하더라도 기저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쵸.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금년엔 향상된 실적으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저효과까지 좋다 이거예요. 네. 네.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첫 번째 요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 바이오시밀러 중에 그 트룩시마가 있어요. 있죠. 네, 트룩시마가 4분기에 그림에는 없습니다. 지금. 네. 트룩시마가 4분기에 미국 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허주마. 허주마. 요것도 역시 이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쵸. 예전에 그 램시마나 램시마 SC는 다 아시잖아요. 네. 트룩시마나 허주마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근데 출시가 언제 되느냐가 중요한데 트룩시마가 4분기 미국 출시가 거의 아마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재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주마도 좀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내년 1분기에 네. 미국 출시권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재료가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를 살릴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관점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테바라고 있어요. 테바라는 기업은 이제 다국적 제약사인데 네. 몇 위 안에 드는 세계에서 몇 위 안에 드는 다국적 제약사입니다. 오. 이쪽이 그 세계 최대의 제너릭 업체.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제약 있죠. 그 업체예요. 이 업체의 CMO, 네. CMO 매출이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 CMO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위탁 생산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그 지금 이스라엘의 테바에서 자기네들이 생산을 하려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리고 비용도 또 많이 드니까 그걸 대신 생산을 위탁으로 해주는 거예요. 네네. 과거에도 이 테바약 매출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추가 매출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예, 그 점이 역시 긍정적인 쪽으로 볼 수가 있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장점으로 본다면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내려오면서 고평가되지는 않고 그쵸. 저평가 쪽. 예, 저평가 쪽으로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지금 그 주가 관련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볼게요. 자, 그림 보니까 지금 현재는 PER이 아마 금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아마 한 60선 정도 갈 거예요. 60. 네네. 근데 과거에 보면 2015년 최근 몇 년간의 퍼 최저치가 27이죠. 그리고 퍼 최고치는 179까지 올라갔었죠. 네. 그 빨간 네모. 이건 뭐예요? 지금 60 정도의 퍼라는 것은 고평가되지 않은 수준이고 재료만 동반이 된다면 뭐 퍼가 100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고평가된 부분은 아니고 어떤 재료하고 매치만 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PBR 자산 가치로 대비해서 보더라도 최고가 11 네. 그리고 최저가 4. 근데 지금은 아마 PBR이 한 6배, 7배 정도 수준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단에 가깝죠. 그죠? PBR 최저치에 가까운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네. 현재 평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자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공매 대차를 봐야죠. 그쵸. 그죠? 네, 공매 대차 한번 보니까 네. 공매를 한번. 자, 공매도가 지금 그림 나오죠. 네. 2019년도 5월 달부터 쭉 보는데 네. 빨간 동그라미 치는 부분에서는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죠. 그렇네요. 파란 게 주가입니다. 네. 어때요? 공매도 많으니까 주가 내리죠. 네. 요즘은 조금은 줄었어요, 공매도가. 파란 네모로 보여지고 있죠. 네. 자, 그 부분이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대차 현황을 좀 봅니다. 대차 일별. 네. 보니까 어때요? 빨간 선입니다. 대차가 급격히 감소를 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차를 빌려서 공매를 치는 거니까
과거에는 대차가 늘어서 공매를 쳤지만 요즘은 대차가 줄어 있기 때문에 공매를 칠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공매 대차는 과거보다 많이 완화돼 있다. 네. 그 부분, 공매 대차 부분이 최악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최근에 연기금이 일부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림 봅니다. 네. 예. 자, 거기에 그 파란 선이 기관이고요. 네. 초록색이 네. 노란 선 밑에 있죠. 그 그렇죠. 연기금에 그러니까 기관 중에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대부분. 그러니까 연기금은 좀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뭐 괜찮다는 거죠. 그죠? 네, 네. 연기금이 좀 들어와 주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 그것이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예. 네. 지금 저희가 긍정적인 관점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차트 부분이나 아니면 트룩시마, 허주마 내년에 뭐 출시 기대감도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요. 자, 긍정적인 요점들을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거나 우려되는 부분들도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들 어떤 점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제약 바이오 투심이 약화됐다는 거 그쵸. 아니겠어요? 예. 네. 최근 뭐 임상 3상에 계속 실패를 맞아요.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신라젠도 그렇고 HLB도 뭐 사실 지연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상패가 1심에서 결정이 결정이 됐거든요. 났어요. 뭐 3심까지 가는 거지만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정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직 제약바이오가 투심이 약화된 측면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되게 좀 날씨가 추워져야 돼요. 네, 그때 좀 힘을 좀 냅니다. 근데 아직은 더웠다가 서늘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네, 아직은 시기적 과거 통례상 시기적으로 볼 때는 좀 그렇다 이런 말씀 네.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져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가 경쟁자로 벌써 네. 대두가 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경쟁이 심하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그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특히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약가를 인하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표 많이 얻을 거 아니겠어요. 예, 고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가격 인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실적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금년도 이제 예상 실적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그 예상이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음. 지금 한번 그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그림을 볼게요. 네,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해놨습니다. 이 아직 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 순전히 이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인데 네. 자 이거 뭐 지금 그 3월, 6월의 실적을 더해보면 1,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되는데요. 그쵸. 하반기에 한 2,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야 네. 4천억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경쟁 심하고 가격 인하 정책 뭐 이런 건으로 볼 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실적의 예상치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나중에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는요 항상 봐야 됩니다. 그쵸. 네. 또 한 개 증권사만 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알 거고요. 수가 없죠. 한 개 증권사도 긍정적인 쪽 증권사 보고서만 보면 그거 그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이 증권사 보고서를 보실 때는 안 좋은 의견을 낸 그 증권사 보고서도 꼭 보셔야 돼요. 그렇죠. 되게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니까. 네, 지금 그 그림 보시면 네. 중간에 8월 2일에 그 보유 의견 낸 KTB증권이 있고요. 네. 그리고 8월 2일에 보유 의견 낸 삼성증권 보고서도 있네요. 있습니다. 뭐 중간에 뭐 매수 유지, 매수 뭐 그러면서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많긴 한데 네.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목표가 부분을 보세요. 네. 목표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래쪽 화살표 잠깐 보이시죠? 네. 최근에 목표가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네네. 그리고 목표가의 편차를 보셔야 됩니다. 최고점하고 최저점. 네. 그러니까 기계체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최고 최저는 뛰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점수를 산정하거든요. 네. 근데 최고
최저의 편차가 너무 크면 그렇게 그 기업의 주가에는 썩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수급을 보면 네. 다음 그림 볼게요. 매수 주체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기관이면 기관, 외국인이면 외국인이 살 때 주가도 같은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네. 기관 살 때 어떤 때는 오르고 어떤 때는 내려요. 외국인 살 때 어떤 때는 오르고 어떤 때는 내립니다.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아직 확실하게 없다는 거. 그렇죠. 이런 점들이 좀 약점이다. 음.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뭐 셀트리온에 관한 뭐 긍정적인 관점 또 부정적 관점들까지 살펴봤는데요. 현재 그럼 주가가 좀 어떤지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 봐야죠. 네. 지금 한번 일봉 볼게요. 그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주봉을 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자, 볼게요. 주봉. 주봉은 더 안 좋죠. 주봉은 왜냐하면 일봉은 지지가 되는데 네. 이 주봉은 그냥 쭉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200주선까지 여기도 깨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네, 네. 썩 좋지는 않고 뭐 사실 뭐 이런 10만 원대까지 내려오진 않겠지만은 네네. 주봉상으로는 아직 그 바닥이 잡히질 않아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긴 관점으로 보면 아직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일봉으로 봅니다. 자, 일봉으로도 길게 보면 사실 실적이 좋았던 때에서 고점을 찍었고요. 네.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하향세. 사실 그 2017년도까지 실적이 좋았어요. 그렇죠. 여기 뒤늦게 주가는 조금 더 가다가 사실 계속 꺾이는 거 아닙니까? 네네. 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몇 번 그런 과정이 있었죠. 바닥을 네. 다지려고 실패했어요. 여기도 뭐 저점이 낮아졌으니까. 네. 지금 이제 오늘의 양상으로 보면 혹시라도 쌍바닥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뭐 사실 그 운이 나쁘면 또 밑으로 밀고 내려갈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는 참 어렵죠. 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근데 펀더멘탈 상으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고평가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저점을 믿어야죠. 그렇죠. 그죠? 저점을 믿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점은 이제 이 정도 라인 아닙니까? 그죠? 13만 5천 원 선은 우리가 지금은 유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반등 기회를 줬는데 다시 밀리면 부분 축소는 13만 5천 원 꺾어지면 부분 축소는 해야 됩니다. 예, 어쨌거나 부분 축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버텨는 보는데 지금은 뭐 3분기 실적 검증이 되려면 위쪽 실적이 좋게 나와서 위쪽으로 쭉쭉 가면 좋겠는데 그쵸. 얼마나 갈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기관 외인 수급도 우리가 점검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공매 대차 부분도 점검을 해야 돼요. 이런 한 서너 가지 변수를 보면서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위쪽으로는 아직은 갇혀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갇혀 있는 박스권이다. 네. 여기서 걸리죠. 아직은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물량 보유자가 팔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매수는요. 오히려 이런 라인을 돌파할 때 비싸더라도 그때 하시는 게 원안입니다. 예. 그렇게 제가 전망을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뭐 셀트리온에 관해서 13만 5천 원 선을 보시고 좀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좀 전망을 13만 5천 원 선이 깨질 경우는 깨질 경우에 축소하고 네. 지킬 경우는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3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니까요. 이 점 유의하면서 주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셀트리온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셀트리온과 함께 코스닥 제약바이오주를 이끌던 코오롱 티슈진이 1심 결과에서 상장 폐지 결과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들 한 번 더 보시고 정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